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6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를 비롯한 좌파 언론들 싹 다 유죄, 폐방된다라는 즐거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재인도 도망 못 간다는 건데요. 이제는 다 깜방에 쳐넣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자들이 개딸임을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민생 행보에 국민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답니다.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 관련 내용을 인지한 상황에서 모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유죄란 얘기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 등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법조계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황으로 여겨진다면서 보도 과정에서 뉴스타파 측이 관련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모의한 사실이 정황상 거의 다 드러난 만큼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4일 뉴스타파, JTBC와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했다는 거죠. 검찰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사이에 인터뷰를 보도한 배경에 대선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을 한다는데요. 이 사건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으로 규정한 검찰은 지난 7일 명예훼손 사건 담당 검사 등을 포함해서 특별수사팀을 발족했다고 합니다. 나아가 강제 수사 착수에 앞서서 각종 법리 검토 작업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상규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도 과정에서 뉴스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관련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획, 모의했다는 점이 정황상 거의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라면서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증거가 더 나온다면은 그 내용을 보도한 기자도 구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그냥 단순 보도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싹 다 구속된다는 얘기인데요. 뉴스타파 측에서는 검찰의 정치 탄압, 폭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애초에 영장은 영장전담법관이 범죄 소명 여부를 판단해서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지면 발부하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혐의에 대한 소명을 잘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인정해 준 것인데 이게 어떻게 폭거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이현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스타파가 김만배와 신학림 사이의 통화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했고 다른 매체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인용해서 보도했다면서 나아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사를 인터넷상에 올린 까닭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된 것이라면서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면 영장이 발부됐을 리 없고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봐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법조계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이 해당 인터뷰 내용이 명백히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되는데 이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법원에서 거짓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고 공공의 이익 목적이라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검찰에서는 인터뷰가 거짓임을 관련자들이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대통령 후보였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 수집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법무법인 현림의 김성훈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고 취재 소스를 얻어서 보도한 것이라면은 공익 목적이다.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공익성을 띈다고 보고 명예훼손 처벌이 힘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자가 사실 확인도 해야 되고요. 믿었으면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누가 명예훼손 처벌을 받겠습니까? 그냥 끝까지 우기면 되잖아요. 나는 믿었다고. 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많은 변호사들 대부분은 이거는 구속까지 되는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죠. 사법적으로는 개개인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되지만은 그 뉴스타파라든지 JTBC라든지 MBC라든지 KBS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연 MBC 같은 회사들 개과천선이 될까요? 그 안에 있는 대다수의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들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시키고 재교육시키고 억대 연봉을 줘가면서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냥 폐방시켜버리는 거, 폐간시켜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KBS 1666명이 무보직인데 억대 연봉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직장이 다 있다고?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런 좌파 언론들 박살내는 것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국민의힘에서 이런 대선 공작 그리고 또 어제 나온 통계 조작 최고의 정점이 누군지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이가 통계 조작에 책임이 없다고 자신하느냐라고 묻기까지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통계 조작과 대선 공작 사건의 최고 정점인 그분과 배후를 철저히 밝혀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통계와 각종 경제지표를 조작하고 왜곡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을 바꾸는 것이 당연한데도 문재인 정권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데만 급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할 정보인 통계에 손을 댈 수도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조작의 DNA는 지난 대선에도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김만배 등 대장동 업자와 편향적인 언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결탁해서 만들어낸 대장동 허위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조작이든 음모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세력의 집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결과라면서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정권이 나선 통계 조작이나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대선 공작은 모두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행위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통계 조작과 대선 공작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천인공노할 사건이지만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뒤에 숨어있는 최고 정점의 그분과 배우를 철저히 밝혀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엄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은 통계 조작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자신하느냐라면서 나라를 망친 죄, 국민을 우롱한 죄,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뒷받침돼서 반드시 조작의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김혜령 대변인은 문재인이는 2019년 1월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취업 등 통계를 밝히며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까지 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 조작으로 국민까지 속인 조작 정권인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적반하장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감사원 발표가 조작이라고만 우기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최강욱이 비서관으로 있던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은 국토부의 부동산원 외압을 인지하고도 은폐하며 무시했다면서 통계 조작은 집값과 소득,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서 나라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최고 책임자, 중간 보스 다 나와 있죠. 예. 중간 관리자로 최강욱이 지금 지목이 된 거고요. 이런 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문재인 정권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전직 대통령 예우부터 박탈하는 게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재판 지리하게 끌 거예요. 몇 년 갈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잖아요. 하지만 국민들이 나서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저런 자에게 주는 게 부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면은 60명이 넘는다는 경호원부터 제끼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본인이 개인적인 영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책방을. 그런 것까지 우리가 경호를 해줘야 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단식을 그만두게 하겠다면서 난동을 피우는 개딸들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개딸로 추정된다. 언론에서도 지지자로 추정된다. 이 정도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실제 개딸이 맞나 봅니다. 자백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개딸 흉기난동에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라는 입장을 내놨다는데요. 이것도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오늘 개딸이 국회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여경들을 다치게 한 것과 관련해서 과도한 행동은 민주당의 방식이 아니다 라면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조정식이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띄운 팝업 공지를 통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 대한민국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행동으로 국민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면서 개딸이 국민의 걱정거리라는 걸 인정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님도 이러한 행동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재명이는 본인 몸이나 걱정하지 남을 걱정할 에너지가 남아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행위는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라면서 민주당 당원이고 지지자라면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라며 폭력행위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심지어 민주당 당원이란 얘기입니까? 참. 그러면서 아울러 이 일로 다치신 경찰관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죠. 50대 여성 김모 씨가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로 알려져 있고 천막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쪽가위를 휘둘러서 그 여성 경찰관 5cm 정도 찢어지게끔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어제죠. 70대 남성이 국회 본청까지 들어와서 대표실 앞에서 자해 소동을 피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카타칼 같은 거 어떻게 갖고 들어왔는지. 아니, 국회에서는 이거 평상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얼마나 검문 검색이 심합니까? 심지어 요즘에는 웬만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개딸들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흉기를 갖고 국회 본청 안에까지 들어가는지 이거 진상을 꼭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골칫거리가 된 개딸들, 그리고 그 개딸들을 믿고 정치를 하겠다는 이재명, 진짜 나라 망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에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머슴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추석을 앞두고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그야말로 난리가 나고 있죠. 자, 윤석열 대통령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이에 발맞춰서 지역 시장을 방문하고 사회 취약계층 면담을 하는 등 단독 대외 활동을 늘리고 있다는 거죠.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행보에서는 수산업계 민심 달래기 또는 내수 경기 진작 등과의 연관성을 직간접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처리수 방류 이후 우려가 커진 국내 어민과 수산업계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9월 14일 부산 수영구 민락 어민화로 직판장을 찾아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면서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멍게, 새우, 생선 등의 수산물을 구입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동훈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좁은 시장 통로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장 방문객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환영했다면서 대통령이 시장으로 나오자 지역 주민 300여 명이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었고 대통령은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환영에 화답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인근 횟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청년의인, 창업가 등 부산 지역 청년들과 기업인,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한 기업인이 외국에 다니시면서 영업사원 1호로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여러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그 자리에서 적도기니 출신의 온유 씨와 부산 지역 청년들이 제작한 세계 박람회 유치 기념 커스텀 슈즈를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선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부산 엑스포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을 넘어서서 실제 행동이 중요하죠. 정말 전 세계를 누비고 있고요. 최근에는 한동훈 장관까지도 그 유럽의 몰타를 방문해서 한 표 한 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적어도 30개국의 정상을 만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수준이라는데요. 이게 다 왜 저런 소국들을 만나느냐? 한 표라는 점에서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엑스포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사우디에 대해서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직접 나서야 됩니다. 외국에 가 계신 친지분들 있거나 외국인 친구들 있으면요. 많이 소개를 해주셔야 돼요. 김건희 여사는 또 단독으로 기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수산물을 구매하면서 최근 가짜뉴스로 장사에 피해는 없는지 걱정된다면서 국민께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뜻을 전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시장 초입의 튀김가게에서 붕장어 구이와 호박전을 시식하고 구매했습니다. 기장 앞바다에서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다시마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센터에서는 가자미를 고른 뒤 먹어보고 포장했는데요. 또 그 한 생선가게에서 참민어 그리고 도미를 산 뒤에 삼남매가 운영하는 노점에서는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전복과 성게를 시식하고 구매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9월 14일 저녁에 야외 무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들을 만나 청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입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 자유롭게, 공정하게, 활력있게,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청년 스타트업 부스들을 방문해서 청년들의 도전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취약계층 방문 행보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13일에는 쪽방촌 지역 어른들에게 추석 명절 선물인 희망나눔 키트를 전달하는 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독거노인 등에게 식사를 꼭 잘 챙기세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나눔 가게인 옹기창고에서 키트를 직접 포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역 쪽방 상담소 관계자들과 만나서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듬으며 힘이 되고 계신 분들이다 라면서 감사를 표했고요. 기초생활,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민간의 자발적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산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는 정신건강 활동가, 그리고 자살시도 회복자, 자살 예방 서포터즈, 자살 유족, 자살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서 아픔을 대화로 나눴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생명의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다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김건희 여사도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되길 바란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견뎌냈습니다. 똑같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연대와 지지를 통해서 자살 예방을 해야 된다는데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 참석자들이 공감을 했다는데요. 정말 인간 이하의 존재들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 음해를 했죠.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특히 그 후쿠시마 괴담 때문에 수산업자들 많이 힘듭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보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모습, 더 이상 괴담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시장 모습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만, 그래도 또 한켠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방법은요, 딴 게 없어요. 이재명을 깜빵에 넣는 게 정답인 겁니다. 이재명이 한번 깜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말은 믿을 수가 없구나, 국민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 이거 지리한 4년 5년 걸리는 재판 안 됩니다. 그냥 일단 구속시키고, 어차피 30년 살 거 앞에서 땡겨서 사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40년 50년 살 거 몇 년이라도 먼저 사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제명아,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18일 영장이 청구된다고 하고, 다음 주 중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는데요. 이재명 깜빵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MBC, KBS, YTN, JTBC, 뉴스타파 싹 다 박살내고 이재명 감옥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